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백의종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자료지대가 서로 해놨는데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451년 성종 1년 때였는데 사실 이때 백의종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백의종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백의종군을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일단 문종 이전부터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임진왜란 일단 국가 변란 시기에 정했다. 그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처음에 그 장수들이 제대로 막지 않고 도망가거나 또는 다른 인근 지휘관들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사실은 뭐 사형이라든지 업무를 취해야 되지만 나라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백의종군을 하도록 해서 공을 세워서 그 죄를 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백의종군을 이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이제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하는데 첫 번째 1차 백의종군을 당하게 된 배경은 조선보 만호 시절에 녹순도 전투의 패전에 대한 처벌 때문입니다. 녹순도 전투에서 퇴하고 났을 때 그때 선조임금이 이순신을 장백대 장형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의종을 하도록 해라. 국정사 이인께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본다면은 이순신이 패전한 것은 사실은 이제 기록을 보면 병력 수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순신이 근무한 데가 조선보인데 조선보는 한국 국도 27개 진보 중에서 병력 규모가 하위 5번째입니다. 밑에서 5번째였습니다. 78명이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병력이 너무 작으니까 이순신이 병력 충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은 그것이 묵살되죠. 묵살되고 그런 적은 병력으로 조선보에서 힘이 들어진 녹선도까지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녹선도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이순신이 백의종을 하게 됩니다. 그 백의종군 중에 활동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듬해 2월에 고량계 근거지를 포벌하는 시련불합 전투가 있는데 이 시련불합 전투에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의 신분으로 참전하는데 그때 우하열장이라는 전투 편제로 이제 참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량공 전도 실은 부호로 여기 아래 보면은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58명이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19명이 앞에 이렇게 급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급제. 그런데 급제는 바로 이제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의 신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급제는 뭐냐면 과거 급제고 모집 대기 상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고 이게 한계국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인데 그 당시에 이순신이 조선보 만호지계를 수행을 하다가 이듬해 녹순도 전쟁관을 이렇게 합니다. 이 거리가 20입니다. 22개를 70명 가지고 수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거 이제 분산되죠. 그런데 시장님보다 이쪽에 연락기는 쳐들어와가지고 이 녹순도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녹순도 병력이 항상 10여 명이 피살되는 그런 피해를 입는데 이분이 최선을 다했으면 모든 책임을 안고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백의종군을 할 때 이제 한국인들 모든 병력이 모여서 시련불합을 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순신 공을 세워서 백의종군을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시련불합 전투를 이제 담은 기록화가 바로 이게 장량공 전도 시련 보호서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밑에 보면은 이게 명단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참전했던 58명의 장수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순신이 여기 우하열정 급제 이순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 당시 백의종군 추출 때 참전했는데 이제 급제,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했지만은 이제 발령을 하지 못한 대의 보직 그런 신분으로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의종군입니다. 두 번째 백의종군은 중국이 이제 1997년 3월에 세 가지 제목으로 어부부에 투옥됐다가 이제 4월 1일에 백의종을 하는데 이 백의종군 하게 된 배경은 일본 이제 선조임금 자신도 이제 일본군이 자꾸 선발되어 온 이후로 계속 이제 쳐들어온다는 그런 정보가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유명한 장소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위탁이라든지 여러 조정 실력으로 이순신의 그 막하 장수들이 이렇게 많은 그 석방을 건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4월 1일에 도원수 권율시장에서 백의종군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 중의 활동은 보면은 어떤 전쟁 지휘에 대한 군사 자문 역할이라든지 또는 군전을 경영하다든지 정관을 관련된 그리고 또는 서로 상황에 대한 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이 이제 백의종군을 받고 4월 3일에 한성이 출발해가지고 중대로 오다가 여기 최종 목적지가 초계입니다. 경영 초계인데 중간에 보면 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레 이 세 군데에서 10며칠씩 머무릅니다. 이게 뭐냐면 아산에 가서 한 13일 정도 머무르는데 아산은 이제 이순신 고향이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제 좀 몸을 추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공기를 좀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여기서 아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머물렀고 이 와중에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4월 13일에 시신을 위하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는데 일단 요 백의종군은 정말 예우를 갖지만은 그래도 행벌 일종입니다. 행벌 일종이다 보니까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그대로 되죠. 자, 그리고 오다가 순천에 와서 한 또 17일 정도 이렇게 이제 머물러다가 머무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원수 권율이 마침 순천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이제 조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좀 쉬면서 이렇게 공기를 회복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쉬다가 가는데 또 꿀에 가는데 꿀에서 또 오십니다. 또 10일 이상.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그 당시 도친찰서 이원익이가 좀 만나자. 좀 먹고 있고 하니까 만나자.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얘기 나누느라고 또 10일 지체되고. 그래서 결국은 조계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은 이제 전쟁 지휘부, 도원수 권율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의 어떤 자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경영도 하고 정보 관리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이 수군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이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순신이 수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런 백의종군 중에 신분이라면 자포자기하고 여러 가지 그냥 포기할 만한데 그런 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군 상황을 계속 이제 판사들과 부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면밀히 파악했기 때문에 나중에 7천년 해전이 끝난 뒤에 탄도 수군 상대사가 운영되고 난 후 신속한 결심을 하고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맹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순신의 태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